이번 사연은 집안 대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시고모를 개망신 주고 기를 팍 죽여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똑소리 나는 며느님이 들어온 건 시댁의 복이겠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예요. 결혼 후 저를 괴롭히고 막말을 일삼던 시고모님에게 사이다를 날린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사는 지역이 멀어 7년이나 장거리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예요. 남편이 어릴 때 시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로 건강이 안 좋아졌고 경제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시부모님의 상황 때문에 남편이 시댁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지만 결혼 선배들이 말하듯 결혼은 현실이더군요. 둘이 맞벌이를 하니 우리 생활비만 부담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시댁은 종갓집인데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부모님 대신 저희가 비용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행사가 여러 번 있으니 아주 부담이 컸죠. 시부모님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신데요. 시부모님도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노모까지 모시고 살고 계시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몇 달 전에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적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제가 입원하신 시아버지 대소변 수발까지 다 했습니다. 신우 둘이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 시아버지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고모님은 시아버지의 동생이고 현재 미혼입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는데 시고모님이 저만 보면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든데 시고모님은 청소에 정리까지 시키셨습니다. 저는 시고모님이 나서서 이러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고모님은 마치 저를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명절 지나고 남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고모님 왜 저러시냐고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부모님이 시고모님에게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친정에서 신경 써서 시댁에 예단도 잘 보냈는데 저는 없는 시댁에서 금가락지 하나 겨우 받았습니다. 다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점이 서운하다는 건 아니에요. 시고모가 제게 막말을 했을 때 시부모님이 모르쇠로 일관한 점이 무지 속상했어요. 시고모는 제가 해오지 않은 가전제품을 언급하면서 너희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챙겨보내냐? 너 외동딸이라면서 친정에서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다? 이러셨거든요. 저희 신혼집 저희 엄마가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가장 역할을 하느라 돈을 벌어도 시댁 생활비로 거의 지출했고 돈도 얼마 모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점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고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굳이 없어도 되는 가전을 언급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깎아내리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댁 어른에게 덤빌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참기만 했죠.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시댁 제사가 있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는데 시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장 보는데 따라오지 않았다고 시고모가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병간호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병원에서 종일 붙어 있는다고 제사 준비하는데 빠져나갈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 시아버지를 억지로 재우고라도 시장에 따라왔어야 하는 거다. 너는 종갓집에 시집 오면서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라며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작은 어머님들은 제가 시아버지 병수발한다고 고생 많다며 제사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이 고모와 제가 통화하는 것을 듣더니 고모님께 엄청 뭐라고 한 모양이에요. 고모가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자기가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조카가 무시하나 보다며 아주 쌩난리를 쳤대요. 이 집안은 모임도 행사도 많아서 남편과 같이 산 1년이 무슨 10년은 된 것 같이 느껴져요. 고모가 덧붙여 하신 말 중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할머니의 모든 수발을 다 들라고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 병원 가시는 날은 휴가 내서 병원 모시고 가고 약 타오고 할머니 밥 차려드리고 목욕까지 시켜드리라더군요.
결혼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들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아무도 결혼 안 했고 이 집안에서 제가 유일한 며느리예요. 시고모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왕 결혼한 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괴로웠죠.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시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시고모한테 말도 편하게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시고모가 신우짓 하면 그 시대에는 다 그러려니 하고 맞춰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지켜보니 시고모 말 한마디면 작은아버님들도 바짝 엎드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시고모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자신이 시고모라는 존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내 가정을 지키려면 내가 참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모님이 아버님의 여동생이지만 아버님도 고모님에게 뭐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냥 여동생 성격이 워낙 못됐으니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고모님은 그럴수록 더 의기양양해졌고 집안에서 왕노릇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도 시고모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시댁에 가서 시할머니 목욕해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 생각해서 도와드린 건데 제가 하니 다른 식구들은 그 일이 마치 제 일이라고 맡겨놓고 방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안 하면 잘나신 시고모님이나 작은아버님, 숙모님들이 하시겠죠. 남편에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고모에게 할 말 다 하고 고모를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총대 메고 할 말 다 하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모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 보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이 시고모님께 전화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시댁에 오시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신우들도 와 있었어요. 주말이었거든요. 남편은 시고모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와이프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 댁에 오면 할머니 수발 다 들었다. 내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보고 짠한 마음에 그렇게 한 거다. 우리가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고모 작은아빠들은 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고모 숙모들이 있는데 왜 내 와이프가 하냐. 이 사람은 나만 믿고 이렇게 멀리 와서 결혼 생활 하는데 고모가 왜 내 와이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집살이 시키고 있냐. 앞으로 우리 부부의 삶에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고모가 어떻게 나올지 뻔해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른께 그러면 안 된다고 남편을 말리고 있었고 남편은 흥분해서 그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고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여우 같은 게 남편 내세워서 가족 간에 분탕질하고 있냐? 너희 시어머니는 할머니 모시면서 한마디도 불평한 적 없었는데 네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할머니 수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 시댁에 어른이 계시면 며느리 된 도리로서 시할머니도 챙겨야 하는 거야.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고 시집왔어? 이 말에 가슴이 너무 떨리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고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간 처음 와본 지역에서 살면서 신혼이란 없었다. 시할머니 수발하고 가족 모임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도 내가 고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 미안해한다. 저도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고모님이 뭔데 저를 막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너무 서운한 게 많다. 결혼해보니 이 집안은 고모님의 말이 법인 것 같더라. 고모님이 시키면 다 해야 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따지지 않고 있으니 고모님이 가족들을 우습게 알고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땡땡씨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것이지 고모님한테 막말 듣고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고모님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니까 다 이해하고 맞춰주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고모님이 결혼을 못한 이유가 저 못돼 먹은 성질머리 때문인데 그걸 왜 우리가 맞춰줘야 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고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요즘 세상 많이 변했다.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어른한테 할 말 다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이 사람 시집와서 시아버지 병간호에 시할머니 목욕 배변 처리까지 다 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모실 생각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지 않냐. 삼촌들 고모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머니까지 책임져야 하냐 했어요. 시부모님이 예전에 사업하실 때 사정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고모가 생활비를 조금 도와준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고모가 너희 부모님이 어려울 때 내가 가게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 보조해 준 거 잊지 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시고모에게 한마디 했어요. 고모,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고모 대학 등록금 다 내줬잖아요. 그 비용이 생활비보다 더 큰 금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헛소리 마시고 고모는 아빠한테 다 못 갚은 은혜를 갚을 생각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모의 말을 듣더니 내가 네 등록금 대주느라 결혼도 늦게 한 거 모르냐.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네가 나 아니었으면 대학을 다닐 수나 있었겠냐. 나는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다.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동생들 가르치고 지금껏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 한마디 불평한 적 있냐 했고 신우들도 고모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다. 게다가 오빠를 고모 비서처럼 막 부리지 않았냐. 고모가 어디 가야 하면 오빠 보고 운전시켰고 시할머니 문제로 어디 가야 하면 고모는 늘 바쁘다고 핑계대고 빠지지 않았냐. 이제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라고 했어요. 남편은 고모에게 할머니 모시는 문제에 대해 고모 작은아빠들이 상의해라. 우리 아버지 몸 안 좋으신데 집안에 환자가 둘이나 있지 않냐. 앞으로 고모 얼굴 안 보겠다. 남편과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오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시할머니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다고요. 비용은 고모 삼촌들이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명절에 각자 집에서 간소하게 지내기로 했고 제사도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었네요. 저희가 그날 시댁에 간 후 신우들이 고모님과 2차전 했대요. 평생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고모 작은아빠들은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신우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할머니 요양원 답사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식이 많은데 한 명만 부모님을 전담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일이 되었고 신우들이 깜짝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엄청 큰 쇼핑백 속에 화장품 세트와 겨울 코트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 따라 타 지역으로 와서 시부모 시할머니께 진심으로 대하는 새언니가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들에게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한 달 뒤 설에는 시댁 식구들과 리조트에서 하루 자고 콧바람 쐬고 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차례 없는 명절은 처음이라며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모님은 정말 성질머리가 대단해서 결혼을 못했나 보네요. 근데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닌가요? 세상에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집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시아버지인데 고모가 갑질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세게 나가야죠. 쓰니님 자신을 위해서도 시댁을 위해서도 큰일 하셨네요.